자, 4월 13일이고요. 스프링 이제 중반부를 넘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어저께 우리가 했던 거에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을 덧붙여서 지금 가동을 미리 해놨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기능을 넣기, 화면 UI를 구성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했었던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능들, 이제 테스트는 다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에러 나면 웬만하면 DB 쪽 에러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능을 준비를 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페이지 번호 이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검색어 넣었을 때 거기에 맞는 결과만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검색어 빼고 다시 누르면 전체 목록 나오고, 어제 내가 추가를 했나? 추가는 하다 말았네. 자, 목록부터 진행을 할 건데, 요 목록 페이지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인 리스트 뿌리는 거, 요거를 스텝 1으로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검색 기능 넣는 거 넣으면서 이제 학과 추가 버튼까지 같이 넣을게요. 요거를 이제 스텝 2로 놓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페이지 번호 구현, 요거를 스텝 3로 놓을 건데 얘가 좀 어려워요. 일단은 방정식을 한 7개 정도를 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봐야 1차 방정식이긴 하지만 더하기 빼기 가로 곱하기 나누기 이 기호들에 대해서 오타가 엄청 많이 나요. 실습할 때 조금 이제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가동 중단했고요. 자, 저는 이미 완성을 해 놓은 상태니까 완성 코드는 별도로 하나 백업을 해 놓을게요. 갑자기 왜 다 줄였어? 자, 그 다음에 뷰 쪽 코드도 별도로 백업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디파트먼트 컨트롤러,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을 준비를 할 건데요. 일단은 기본형만 먼저 놓고 갑시다. 자,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일반적인 CRUD 페이지를 전부 구현을 한 거죠. 이거는 제가 예전 수업 자료 맨 처음에 공유해 드렸던 거, 거기에 좀 그림을 하나 신경 써서 그려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이건 까맣게 나오네. 상관없겠지. 자, 일반적으로 이제 CRUD를 수행하는 프로그램, 웹 프로그램을 보면요. 이게 프로그램 하나예요. 대부분의 그 웹페이지 기능들은 목록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목록에서 수행하는 그 SQL문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셀렉트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쓰기 페이지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제 겟 방식으로 링크를 타고 넘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폼을 준비를 해서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겠죠. 그럼 여기서 저장 버튼 누르면 액션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액션 페이지는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죠. 그럼 여기서 수행하는 건 인설트예요. 자, 저번에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만약에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수행하는 페이지가 수행한 후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HTML을 직접 출력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게 돼요. 그럼 거기서 새로 고침하면은 저장을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새로 고침하면 계속 중복 저장 되겠네. 그러니까 인설트라는 페이지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결과 확인을 위한 페이지를 여기서 결과 바로 뿌리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인설트를 하고 나면 인설트 결과로 그 저장 결과를 리턴 받잖아요. 그걸 거기서 뿌리면 안 돼요. 냅다 상세보기 페이지로 도망가야 돼. 자, 그럼 인설트를 하게 되면 여기가 시작이라고 했고요. 여기에 내용 작성. 그럼 여기서 인설트를 하고 나면은 데이터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럼 저장된 데이터를 받아봤죠. 자, 이 리턴된 내역 안에는 조금 전에 저장된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 키 값이 들어있습니다. 이 PK 값을 상세보기 페이지로 물음표 한 다음에 겟 방식으로 넘겨야 돼요. dptno는 여기에 있는 PK 값을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 상세보기 페이지는 그 프라이머리 키를 받아서 그걸로 셀렉트를 해요. 상세보기는 단일은 조회니까 여기는 반드시 웨얼절했을 PK가 필요해요. 자, 이게 이제 쓰기의 한 그 흐름이고요. 상세보기 페이지에서 보통 수정 페이지로 넘어가죠. 그러면은 수정 페이지에도 생긴 거는 작성 페이지랑 똑같은데 기존에 저장했던 내용이 세팅이 돼요. 그 말은 이 수정 페이지도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셀렉트를 한다는 얘기예요. 상세보기 페이지에서 셀렉트 할 때 웨얼절에 쓸 프라이머리 키가 필요했듯이 수정 페이지도 셀렉트를 하면 웨얼절에 쓸 프라이머리 키가 필요해요. 여기서도 물음표 찍고 프라이머리 키 값이 겟 파라미터로 전달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수정 페이지에서 이제 저장 버튼 누르면 내용을 수정한 다음에 저장 버튼 누르면 업데이트를 수행하겠죠. 업데이트 절에서는 웨어절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웨어절 필요하죠. 이거 없으면 난리 납니다. 업데이트 절에서 웨어절 안 넣으면 다 똑같이 저장돼요. 여기서도 웨어절 한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상세보기에서 겟 방식으로 전달했던 프라이머리 키를 저장 페이지까지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인풋 타입 히든 필드로 값을 유지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저장하고 나서 여기 또 새로 고침하면은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새로 고침했을 때 계속 중복 수정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른 상세보기 페이지로 다시 도망가야 돼요. 인서트 업데이트는 거기에 절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결과를 보기 위한 페이지로 냅다 도망가야 돼요. 이때도 웨얼절에 PK 써야 되니까 프라이머리 키 값을 겟 파라미터로 또 넘겨야겠죠. 상세보기 페이지에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딜리트 절에 웨얼절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안 써요? 다 날아가는데? 딜리트절에 웨어절 안 쓰면 대형 사고예요. 게시판 하나 지우는 게 아니라 게시글 하나가 아니라 게시판 전체가 날아가요. 그러면 여기도 웨어절 들어가야 돼요. 웨어절에서 뭘 쓴다? PK를 쓴다. 상세보기 셀렉트, 저장의 업데이트, 삭제의 딜리트는 반드시 프라이머리 키를 기반으로 하는 웨어절을 써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갯방식으로 넘어갈 때 물음표 프라이머리 키 값을 넘겨야죠. 프라이머리 키는 여기서 생성됐어요. 그걸 얘한테 넘겼잖아요. 얘가 알고 있는 PK 값을 다른 데까지 계속 유지를 해줘야 돼요. 이거 대비해서 우리는 설문조사 실습을 했었어요. 자, 삭제 페이지에서 삭제하고 나면 냅다 다른 페이지로 톡 껴야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다른 데는 머물러 있으면 SQL을 중복 처리하고 말지, 여기는 이미 지워지고 없기 때문에 여기 머물러 있을 때 새로 고침하면은 삭제된 데이터가 없으니까 익셉션 나요.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의 특이점, 처리 끝나면 얼른 다른 페이지로 톡 끼세요. 그러면 이제 삭제됐으니까 더 이상 상세 보기를 못 가잖아요. 지워지고 없잖아. 여기선 목록으로 가요. 보통은 이게 한 사이클인데 목록에서 직접 삭제하고 수정 버튼을 닫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방명록이나 그 리뷰글 같은 경우는 목록 자체가 상세 보기를 대신하잖아요. 걔네들은 직접 거기서 수정 삭제를 바로 지원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 작업들 할 때 주의사항은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에 대한 처리는 머물러 있지 말고 얼른 다른 데로 도망가야 된다. 그리고 상세보기, 목록에서 상세보기 할 때도 웨어절 써야 되니까 여기도 PK 값을 넘겨야 되죠. 목록에서 그 데이터들이 쭉 나올 때 내가 뭔가 하나를 클릭했다 라고 하면은 클릭된 항목에 프라이머리 키를 넘겨야 돼요. 인설트를 제외하고는 업데이트에서도 웨어절이 쓰이고요. 삭제에서도 웨어절이 쓰이고 수정화면에서도 웨어절 써야 되고 상세 보기에서도 웨어절을 써야 되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전부 특정 대상 하나를 지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대상 하나를 지칭하기 위해서 프라이머리 키 값을 계속해서 달고 다녀야 돼요. 이 값 중간에 유실되면 전체 다 훑어봐야 돼. 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이라든지 뭐 덧글이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웹 프로그래밍의 한 사이클이에요. 되게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이게 기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한번 비슷한 얘기 했었는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기본도 채 못하고 있던 시절이었고요. 이제 이거 끝나면 드디어 기본은 한다가 돼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유저 입장에서 웹사이트 쓸 때 리뷰 글 쓰기, 덧글 쓰기, 게시판 글 쓰기 아무 생각 없이 썼잖아요. 그냥 당연하게 썼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누군가 쓸 때는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하고 쓸 거예요. 이것조차 섭렵이 안 되면은 힘들지. 그래서 웹 프로그래밍 쪽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게시판 하나만 잘 제대로 짤 줄 알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이게 모든 웹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 플로우예요. 자, 이 그림은 제가 그 PPT 교환 전에 드리긴 했었는데 거기서 따로 뜯어냈으니까 단톡방에다가 올리고 시작할게요. 자, 그럼 일단 컨트롤러에서는 구현해야 되는 페이지들에 대한 메서드를 일단 쭉 정의를 먼저 할게요. 일단 비즈니스 로직 컨트롤러, 디파트먼트 컨트롤러 이제 준비했고요. 이제 컨트롤러라고 명시했고 어제까지 열심히 준비했었던 서비스 객체
마련을 했습니다. 얘는 스스로 이제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같은 걸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얘한테 이제 객체 주입시키기 위해서 롬복 기능 썼고요. 자, 얘는 목록 페이지 리스트. 자, 지금 여기 보면은 URL 넣을 때 중괄호 하고서 두 개가 들어갔죠. 배열을 쓴 거예요. 하나의 메서드가 URL을 두 개 이상 갖게 할 때 이렇게 배열로 지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메서드에 접근하는 주소가 슬래시 디파트먼트도 되고 슬래시 디파트먼트 밑에 리스트.to도 되고요. 주소를 두 개 가져요. 자, 그 다음에 목록이 있으면 상세 페이지도 있어야겠죠. 자, 상세 페이지는 뷰라고 정할게요. 얘는 주소 두 개 가질 필요 없죠. 목록 페이지에 주소를 두 개 준 이유는 보통 목록 페이지가 시작점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 뷰. 여기서 말하는 뷰하고 그 화면 구성할 때 쓰는 뷰는 다른 얘기예요. 이거 이거 리드라고 합시다. 그냥 헷갈리겠다. 리드 페이지. 여긴 디테일이라고 했구나. 리스트, 리드. 자, 그 다음에 작성 폼 페이지, add. 뷰를 사용하는 페이지는 어쨌건 변수는 다 뷰한테 보내줘야 되니까 모델 파라미터는 그냥 다 선언을 해놨어요. 그리고 add OK. 얘는 작성 폼에 대한 액션 페이지. 자, 그 다음에 수정 페이지. 에디트라고 이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수정 폼에 대한 액션 페이지. 내가 붙여넣기도 잘못했네. 이거를 요 끝에다 붙여놔야죠. 작성 폼 액션. 여기는 수정을 위한 폼을 보여주는 페이지. 에디트. 그 다음에 수정 폼에 대한 액션 페이지. 자, 얘는 에디트 OK. 액션 페이지 이름은 그냥 뭐 여러분들이 정하고 싶은 대로 정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뒤에 보통 OK를 붙여요. 이것도 사실 그 옛날 사람들이 많이 붙여요. 옛날에 되게 유명했던 책이 액션에 OK를 붙였는데 그 다음 사람들이 다 따라 붙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삭제 페이지. 삭제 같은 경우는 별도의 UI는 없죠. 그냥 지우고 말아요. 비밀번호를 검사해야 된다라고 하면 비밀번호 검사를 위한 별도 페이지가 들어가는 거지 보통은 삭제는 화면이 없어요. 삭제 처리 페이지. 얘는 딜리트로 정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쭉 화면 만드는 게 먼저예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컨트롤러의 기본 구조 잡는 게 스텝 1입니다. 자, 그럼 일단 뭐라도 좀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조회를 해보자고요. 자, 조회 결과가 저장될 객체를 하나 준비하고요.
다음에 데이터 조회를 구현을 합니다. 어저께 검색어에 반응하는 기능, 검색 기능을 넣어놨기 때문에 셀렉트 리스트에 파라미터가 생겼죠. 검색어 안 쓸 거면 여기에 다짜고짜 널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얘를 이제 아웃풋이라는 이름으로 받았고, 이거를 뷰한테 전달해 보자고요. 폴더로 구별해야겠다. 자, 그럼 이제 일단 데이터는 전달이 됐을 거고, 자, 이게 완성되고 나면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기본 틀을 먼저 제시한 이유가 그 다음부터 메서드 단위로 제시하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서 전부 뷰를 이렇게 만들어서 리턴하게 해놨으니까 여기에 전부 기본 뷰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디트도 이렇게 준비하고 리스트도 다 준비했어요. 자, 요거는 스텝 1단에서 같이 준비하겠죠. list.js.png. 자, 그럼 이제 요거랑 똑같이 add, edit, list, read 다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는 리스트만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 일단은 조회 결과 목록을 출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회 결과 목록을 출력할 테이블을 준비해요. 이제 HTML 같이 나옵니다. 자, 조회 결과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조회 결과가 없으면은 아웃풋 객체가 널이거나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조회는 했는데 셀렉트의 결과가 0건인 경우도 있어요. 검색어 같은 거 안 맞으면. 그래서 요 안에서 분기를 합니다. JSTL 분기문은 C:, 추즈를 써요. 여기서 이제 결과를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눌 건데 조회 결과가 없는 경우랑 있는 경우예요. 조회 결과가 없을 때는 C: when 아웃풋 객체가 널이거나 fn.length 함수 쓴 거죠. 아웃풋의 길이가 0이면 이렇게 해서 when을 닫아요. 자, 이 조건이 성립되면은 여기서 테이블을 한 줄만 뿌릴게요. 세 칸이니까 세 칸 병합해서 콜스판 3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세 칸을 병합해서 조회 결과가 없습니다라고 출력을 하고요. 그럼 이제 otherwise가 걸리면은 이거는 조회 결과가 있는 경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조회 결과를 가지고 반복을 돌려야죠. 이 아웃풋 객체 자체가 리스트잖아요. 그래서 for each 아이템이라는 변수를 만들 건데 아웃풋을 탐색하면서 아이템도 하나씩 박는 거죠. 그리고 닫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거 item.deptno item.dname item.log 이라고 출력하면은 데이터들이 쪽쪽쪽 하고 출력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통 학과 이름은 링크 걸어야 되잖아요. 상세 보기 페이지로 링크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한 URL을 만듭니다. 반복문 안에서요. JST를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가물가물할 거예요. 전에 정리자를 따로 만들어 드렸죠. 얼른 찾아보면서 기능 확인하면서 하세요. 자, 리드라고 하는 페이지의 주소를 만들 건데 요 주소 값을 갖는 변수의 이름은 view URL이고요. 여기에는 get 파라미터로 dpkno를 보낼 거예요. 이게 지금 전체가 반복문 안에서 수행되는 건데 매 반복문마다 item.dpkno라고 하면은 모든 항목의 그 pk 값을 계속 가져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링크를 위한 URL을 만들어서 이걸 학과 이름에다가 링크를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 출력을 하면 자, 디파트먼트로 접속했을 때 이렇게 목록이 나오는데 HTML 태그 잘못 넣으면 이렇게 모양이 깨져요. 자, 이게 왜 깨졌냐면은 티바디 안에 여기 지금 게시글에 대해서 지금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럼 HTML에서 한 줄 단위를 구성하는 태그는 뭐예요? TR이잖아요. 얘네를 TR로 묶어야 반복하면서 한 줄씩 출력하는데 TR이 없으니까 지금 다 행이 안 생기고 열로만 출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엔드 개발자가 HTML을 못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목록을 쭉 출력을 해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스텝 1, 1하고 2. 자, 우리가 중간에 수업하다가 뭐 이제 제가 처음에 준비했었던 환경하고 최신 버전 환경이 좀 상이해서 중간에 좀 시행착오를 좀 겪긴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좀 속도가 좀 천천히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다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드렸던 그 완성 파일 있잖아요. 거기 있는 내용이 거의 이제 맞아 들어가요. 이제 여기저기 자잘하게 고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저는 아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좀 눈에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긴 할 텐데 뭐 자잘하게 수정하는 거를 제외하면 다 비슷해 똑같이 전개가 된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뭐 이것저것 확인해 보는 그런 절차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말인즉슨 앞으로 지금 요 정도의 속도가 평균 속도라는 얘기예요. 자, 1교시 5까지 할게요. 이제 어려운 거 지나갔으니까 제 설명 시간 대비 여러분들 실습 시간이 길어질 차례예요. 이제 마이 턴 끝났어. 자, 실습 진행할게요. 3시까지 일단 시간 드릴게요. 혹시 이따가 시간 부족하면은 다시 한번 그 시간 연장할 거고요. 그 명심하실 게 요거 한마디만. 지금 작업하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웹 프로그램을 만들건 오늘 한 이 예제가 프로토타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실습, 뭐 여태까지 모든 실습이 마찬가지긴 한데 빨리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천히 하더라도 정확하게 완성해 놔야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이걸 응용해서 스스로 뭔가 만들 수 있어요. 실습 시간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얘기하세요. 어차피 뒤에 가면 그 속도 땡기면 상관없어요. 이거 제대로 구축이 안 되면 앞으로 뭘 해도 힘들어. 그러니까
아직 다 못했는데 제가 넘어갈게요. 그러면 시간 더 주세요라고 주저없이 얘기해요. 뚱하고 있으면 본인들 손해예요. 원격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얘기 유념하세요. 자, 실습 시작. 자, 실행했을 때 이제 목록을 표시하는 것까지 가능해졌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그 매퍼에 검색 기능을 넣어놨잖아요. 그 검색 기능을 활용해 볼 건데, 자, 그 전에 어저께 매퍼 코드 제시된 것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좀 정정할게요. 요거는 그냥 지금 바로 고치세요. 여기 어제 매퍼에서 이제 웨얼절에 if문이 두 개 들어가 있었던 게 이 디파트먼트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건 if문 다 하나씩 들어갔어요. 여기 앞에 논리 연산자를 안 붙였어요. 이게 논리 연산자를 안 붙이면은 검색어 조건이 두 개 맞을 때 dname like concat 그 다음 바로 이어서 log like concat 이게 요 SQL 문장 두 개가 연달아서 시행되면 논리 연산자 없이는 에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논리 연산자를 하나 붙여주셔야 돼요. 디파트먼트 매퍼입니다. 자, 그럼 이제 리스트 쪽 다시 볼게요. 자, 여기 조회 결과 목록 위쪽에 간단하게 제목은 학과 관리라고 수정을 하고요. 학과 관리 위에 밑에는 HR로 직선 하나 그려주고, 자, 학과 추가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한 링크 하나 걸었고요. 그 다음에 검색 폼, 검색어를 이제 그 키워드라는 이름으로 입력을 받았어요. 검색 페이지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한테 링크를 걸면, 그 액션을 걸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검색어는요, 폼임에도 불구하고 갯방식으로 보내요, 보통. 자, 이걸 갯방식으로 보내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은 폼에서 갯방식이에요. 검색어를 입력해요. 지금 아직은 검색 동작 안 할 거예요. 지금부터 HTML만 넣었으니까. 그럼 파라미터가 URL에 붙어 있죠. 새로 고침하면은 그냥 바로 새로 고침이 돼요. 별다른 저항 없이 새로 고침이 되는데 이걸 포스트로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재접수. 자, 포스트로 검색어를 보내면 화면단에 보이지 않잖아요. 일단 뭐 여기 이렇게 포스트 방식으로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뜨는 거는 뭐 나중에 고치면 되긴 하는 건데, 포스트 파라미터를 받은 경우에 새로 고침하면 이런 거 물어봐요. 혹시 웹서핑 하면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새로 고침할 때 포스트 파라미터를 받은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려면 포스트 데이터를 재전송할 건지 웹브라우저에서 항상 물어봐요. 이게 은근히 귀찮거든요. 그래서 화면단에 머물러야 되는 페이지가 있다면 거기는 웬만하면 게시해요. 포스트 보내지 마세요. 포스트 파라미터를 받는 페이지는 얼른 처리하고 딴 데로 튀어야 돼요. 자, 키워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검색 폼을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컨트롤러에서는 검색어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밑에 콤마 찍고 검색어 파라미터 하나 넣습니다. 자, 임포트 됐고요. 키워드라는 이름으로 받은 거고요. required fails는 필수 파라미터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 값이 없어도 허용하겠다는 뜻이야. 자, 이렇게 해서 조회 결과가 저장될 객체 하나 준비하고요. 그럼 이 검색어를 빈주로 묶어서 셀렉트 리스트 할 때 파라미터로 보내면 돼요. 그래서 조회에 필요한 조건값 검색어를 빈지에 담았습니다. 키워드 값을 이름으로도 설정하고 로그로도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단어 하나를 입력하면 그게 이름도 매핑되는 게 있는지 보고 위치로도 매핑되는 게 있는지 보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인풋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자, 이제 검색할 단어를 입력하고 검색을 했을 때 아까 포스트로 바꾼 거 그대로 있었구나. 자, 검색했을 때 네, 거기에 맞는 결과만 뿌려지게 되죠. 자, 여기에 약간의 기교를 더 넣어볼게요. HTML 할 때 혹시 이 태그 기억하세요? 마크라는 태그. 이거 무슨 태그였는지 기억하세요? 형광펜 효과예요. 왜 H1 태그가 두 개 들어갔어? 자, 목록을 뿌릴 때 JSTL도 자체적으로 변수를 가질 수 있어요. JSTL도 자체적으로 변수를 가질 수 있어요. C:set이라고 하면은 얘가 변수 선언문이에요. JSTL. dname이라는 변수를 만들면서 값을 item.dname으로 삼겠다예요. 이게 JSTL의 변수 선언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이 dname과 log을 미리 준비한 변수로 처리할 수 있죠. 뭐 그냥 출력하나 변수에 담아서 출력하나 매한가지잖아요. 근데 이 변수를 만들었는데 밑에다가 조건을 하나 더 걸게요. 검색어가 있다면. 자, 물론 이 키워드 검색어를 받기 위해서 컨트롤러는 자기가 받은 검색어를 모델에다가 넣어서 보내줘야 될 거예요. 모델.add attribute라고 해서 검색어를 그대로 토스해 줘야 될 거예요. 자기가 그 받은 검색어를 그대로 뷰한테 돌린 거예요. 저렇게 검색어를 받으면은 인풋 태그에 밸류 속성에다가 넣어주면은 검색어가 계속 그대로 세팅되어 있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약간의 기교. 검색어가 있다면, 자, 검색어가 일단 만든 변수 값을 바꿀 거예요. 자,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검색어에 마크 태그를 적용해서 형광펜 효과가 마크 태그를 적용한 문자열 변수를 준비해요. 검색 결과가 출력된다라고 하는 거는 dname이나 log으로 출력되는 이 값 중에 검색어랑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검색어에 마크 태그를 적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학과 이름이 예를 들어서 헬로 월드인데 내가 검색어를 헬로라고 넣었어. 그럼 이 마크라는 변수는 마크 태그가 적용된 헬로 이렇게 문자열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쵸? 자, dname에서 키워드랑 일치하는 부분을 마크로 리플레이스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현재 검색어가 헬로죠. 그럼 이 헬로라는 키워드를 이걸로 리플레이스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위해 준비한 학과 이름과 위치에서 검색어와 일치하는 단어를 형광펜 효과로 변경. 그래서 FN replace, dname 요 변수에서 키워드를 마크라고 준비한 변수를 바꿔라. 이렇게 기교를 주면은 검색어가 형광펜 효과가 나요. 심한 검색할까? 검색하면 강조되는 거죠. 이런 건 뭐 지금 당장 CSS 없어도 줄 수 있는 기교고요. 예전에 드렸던 그 스프링 PPT 자료, 이거는 이미지를 좀 따로 빼기는 좀 애매하고요. 어디였어? 네, 전에 드렸던 자료에서 그 12번째 파일 서버 프로그램과 학과 관리, 지금 여기에 준하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PPT로 봅시다. 자, 여기 이렇게 뭐 이건 지금 디자인까지 적용된 결과물인데 어차피 똑같은 거죠. 밑에 이런 걸 만들 거예요. 페이지 번호를. 이걸 만들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변수 값들이 뭐뭐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자, 먼저 이런 걸 만들 때 전체 데이터가 만약에 5,000건이 있다. 이 5,000건을 셀렉트로 한꺼번에 뿌리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일정 단위씩 끊어서 출력하려고 만든 게 페이지 번호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변수는 변수 이름은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바꿔도 되는데 첫 번째 리스트 카운트. 한 페이지에 보여질 게시물의 수. 한 페이지에 몇 개씩 보일 거. 이거는 개발자가 직접 변수값 정의하면 돼요. 리스트 카운트는 1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은 개수를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여기서 페이지 번호를 클릭하면은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거기에 적합한 컨텐츠를 보여주죠. 이거는 페이지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담을 건데 링크 클릭할 때마다 개 파라미터로 받아야 돼요. 물음표 페이지는 3 이런 식으로 개 파라미터로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전체 게시물의 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10개씩 끊으면 5,000개인데 10페이지씩 끊으면은 전체가 50페이지가 나온다. 뭐 이런 거를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전체 게시물의 수는 SQL의 카운트 함수를 써서 가져와야 돼요. 카운트 함수를 써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만약에 내가 키워드를 수정합니다 라고 키워드 검색을 해요. 그러면 딱 한 건 나오잖아요. 그럼 밑에 이건 어떻게 돼? 계속 5페이지까지를 유지해요. 검색 결과에 맞게 축소돼요.
축소되죠. 전체 게시물 수를 조회할 때 검색어가 있으면 검색어에 따라 카운트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페이지 번호. 지금 1부터 5까지 있죠? 그럼 요 화살표 누르면 6부터 10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또 화살표 누르면 11부터 15까지 나오죠. 그래서 요 한 번에 보여질 페이지 번호, 얘네들을 그룹이라고 명명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룹 카운트, 한 번에 이 번호를 몇 개씩 보여줄지. 5개씩 보여줄 수도 있고 10개씩 보여줄 수도 있죠. 그것도 그냥 개발자가 변수값 만들면 돼요. 5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리스트 카운트 내가 변수값 만들면 돼. 그룹 카운트 내가 변수값 넣으면 돼. 페이지 번호는 get 파라미터 값 받으면 돼. 토탈 카운트는 SQL로 조회하면 돼. 여기까지는 현재 우리 실력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뽑아내야 되는 변수값들이 이거 전체가 몇 페이지까지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스타트 페이지, 현재 그룹의 시작 번호부터 현재 그룹의 끝 페이지까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반복 돌리지. 자, 그 다음에 현재 만약에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나오고 있다 칩시다. 그럼 얘는 누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는 얘를 0이라고 칠 거예요. 근데 지금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이거 누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누르면 몇 페이지로 가야 돼요? 10페이지로 가야 돼요. 얘 누르면 16페이지로 가요. 그래서 얘는 이전 그룹의 마지막 페이지 번호. 전 그룹은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10페이지로 가니까 이전 그룹의 마지막 페이지 번호. 얘는 다음 그룹의 첫 페이지 번호. 보통 요거 빼기 1, 요거 더하기 1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근데 그것도 전제 조건이 있어. 1부터 5페이지까지 있으면 이거 누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현재 페이지의 시작값이 1페이지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현재 페이지의 마지막 페이지 값이 아까 그룹 카운트 있다 그랬죠. 5. 현재 페이지의 마지막 페이지 값이 그룹 카운트보다 클 때만 얘를 누를 수 있어요. 얘는 전체 페이지 수가 24페이지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누를 수 있죠. 근데 전체 페이지 수가 15페이지까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 못 누르죠. 현재 페이지의 마지막 번호가 전체 페이지 수보다 작아야만 이걸 누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페이지에 지금 10개씩 끊었다라고 하는 거는 1페이지에서는 리미트 SQL 0,10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리미트 10,10 0, 1, 2, 3, 4, 5, 6, 7, 8, 9니까 3페이지에서는 20,10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서 말하는 10개씩은 아까 우리가 정한 리스트 카운트예요. 앞에 이거는 구해야 돼요. 이거를 리스트 스타트 혹은 오프셋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오프셋이라고 정했어요. 오프셋이라는 이름으로 리미트절의 시작값을 계산을 해야 돼요. 심호흡하고 자, 전체 페이지 수는요. 전체 게시물 수에서 목록 수를 나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전체 게시물 수가 11개가 있어요. 리스트 카운트를 10개씩 잡아요. 나누면 값 얼마야? 1이잖아요. 근데 이거 몇 페이지야? 그쵸, 2페이지죠. 전체 게시물이 1개가 있어요. 리스트 카운트가 10개야. 그럼 이거 나누면 몫은 0인데 실제 페이지 수 1개죠. 계산하려면 전체 게시물 수에서 1을 빼야 돼요. 그 다음에 목록 수로 나누고 그 결과값에 다시 1을 더해야 돼요. 자, 현재 페이지 그룹의 시작 페이지 번호. 그룹 카운트를 5라고 잡았을 때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이때 이 앞에 값을 구하는 거예요. 현재 페이지 빼기 1에서 나누기 한 그룹에 표시될 페이지 번호의 수.
그리고 다시 한 그룹에 표시될 페이지 번호수를 곱하고 1을 더해요. 나눴다 더 곱했다 하는 게 이게 나누기가 들어가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실수값이 계속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종 형변환 값들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하는 형변환 기능을 최소화하려고 공식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식을 한번 짜놓으면 어느 프로그래밍 언어에 갖다 놓고 놀아요. 현재 페이지 그룹의 끝 페이지 번호, 현재 페이지 그룹의 시작 번호, 요거 앞에 거, 여기서 1 빼고요. 다시 한 그룹에 표시될 페이지 번호 수를 더한 다음에 다시 한 그룹의 페이지 번호 수로 나누고 다시 또 더해요. 단, 현재 페이지 그룹의 끝 페이지 번호는 전체 페이지 수보다 클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전체 페이지 수는 아까 SQL로 얻어온다 그랬죠. 그거보다 크다면 작은 값을 택해야 돼요. 얘는 계산으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그룹 카운트를 5개라고 정하면 딱 5이 끊어져요. 근데 전체 페이지가 7페이지까지밖에 없다라고 계산되면은 5 다음이 10으로 계산될 거 아니야. 그럼 그때는 7이 더 작으니까 7로 잘라야 돼요, 값을. 자, 요거. 자, 그룹 카운트가 5라 그랬죠? 자,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룹의 첫 페이지. 1페이지부터 5페이지, 6페이지부터 10페이지. 이렇게 가죠. 한 번에 5개씩 보이겠다고 했잖아요. 1부터 5까지 같은 경우는 이거 못 누르죠. 근데 6페이지부터는 이거 누를 수 있다고요. 그 말인즉슨 이 첫 페이지가 5를 넘어가면 누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룹의 첫 페이지가 그룹 카운트보다 크면 두 번째 그룹 이상 위치에 있다는 거니까 그때는 여기서 1을 빼갖고 이 값을 구해요.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처리해요. 자, 얘는 현재 그룹의 마지막 페이지가 전체 페이지 수보다 작으면 넘어갈 수 있으니까 눌러줘요. 마지막으로 SQL 리미트절은요. 이건 전에 SQL 수업에서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 내용들, 여기서 나온 모든 변수를 구현하기 위해서요. 자, 일단 디파트먼트 매퍼에 검색어를 적용한 카운트 기능을 넣습니다. 검색 조건을 적용한 전체 게시글 수 카운트 기능이요. 이제 SQL 같은 거 일일이 다 얘기 안 해도 되죠. 지나간 진도는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집계 함수 하나만 할 때는 셀렉트니까 리절트 맵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계 함수 하나만 꼴랑 쓸 때는 인트를 선언하시면 바로 카운트 결과 바로 리턴해줘요. 그리고 다중행조에 이제 리미트절이 들어가야죠. 오프셋과 리스트 카운트. 그래서 SQL문 뒤에 만약에 리스트 카운트가 한 번에 몇 개씩 쪼개라는 값이 0보다 크면 리미트절을 덧붙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매퍼 수정이 좀 필요하고요. 자, 설명이 좀 길어져서 힘들 텐데 지금 설명 끊을 수 없는 거 알죠? 자, 매퍼 수정 해야 되고, 어차피 이 셀렉트 리스트에서 이 오프셋과 리스트 카운트는 빈지에 담아서 보낼 거기 때문에 얘는 뭐 인터페이스 관련된 거 수정할 건 없는데 지금 얘는 신규 기능이잖아요. 그럼 인터페이스도 맞춰줘야지. 서비스도 맞춰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서비스 쪽에 디파트먼트 카운트라는 기능을 추가해서 넣습니다.
자, 지금 여기 오프셋과 리스트 카운트가 있다라는 거는 오프셋과 리스트 카운트가 있다라는 거는 요 빈즈에 변수값이 추가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지금 게시글이 이만큼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빈즈 객체 하나잖아요. 그쵸? 얘한테 오프셋과 리스트 카운트, 또 다음 게시글한테 오프셋과 리스트 카운트 다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이 변수가 다 달라요? 지금 오프셋과 리스트 카운트는 맨 밑에 추가될 그 페이지 번호 그 하나를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객체마다 따로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자, 객체들 간에 공유하는 변수는 선언할 때 어떻게 만들어요? 선언할 때 뭔가 키워드를 하나 더 붙여 앞에. 객체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변수는. 그쵸, 스테이틱이죠. 이거는 객체 간의 값을 따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공유하는 거니까 오프셋과 리스트 카운트는 스테이틱으로 만들어요. 하지만 매우 아쉽게도 스테이틱은 롬복이 관리를 못 해줘요. 그래서 스테이틱에 관여해서는 게터 세트 직접 만들어야 돼요. 이게 SQL문에 처리할 값이고요. 이제 헬퍼 패키지를 새로 만들고요. 페이지 네이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게요. 이 클래스는 우리가 만드는 헬퍼 중에 유일하게 싱글톤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싱글톤으로 만들었었는데요. 학생들이 포트폴리오 하던 중에 이런 UI가 있더라고요. 페이지가 있는데 위에 목록이 있어. 여기에 1, 2, 3, 4 이렇게 페이지 번호를 넣었어요. 밑에 목록이 또 있어. 여기에 또 1, 2, 3, 4 이렇게 또 있어. 근데 싱글톤이라는 거는 여기서 객체 만들고 여기서 객체 만들고 결국 똑같은 객체를 돌려막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지 번호가 다 똑같이 다니는 거예요. 따로 돌아야 되는데. 객체들 간에 독립적으로 도는 게 원래 객체의 기본 특성이잖아요. 전에 게임하면 설명했죠. 따로 돌아야지. 그래서 얘만 유일하게 싱글톤이 아니에요. 어떤 변수가 사용돼야 된다라는 거는 납득을 하셨죠. 근데 수학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 공식들을 제가 일일이 증명하진 않을 거예요. 사실 나도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인터넷 물어물어가면서 만든 거야. 20살 때. 그거를 지금 22년째 쓰고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변수들을 선언을 합니다. 현재 페이지 번호, DB에서 조회할 거, 전체 글, 개수 조회. 그리고 우리가 정의해야 되는 거, 리스트 카운트, 그룹 카운트. 연산 처리가 필요하다. 자, 프라이빗으로 만들면은 롬복이 있으니까 게터 세터를 만들어 주겠죠. 하지만 이 값들을 직접 계산하는 건 우리가 해줘야 돼. 그래서 생성자 만들면서 생성자 파라미터로 now 페이지, 현재 몇 페이지인지, 전체 게시글 수가 몇 개인지. 이거는 now 페이지는 개 파라미터로 받아야 되니까 여기서 결정 못해요. 토탈 카운트, 전체 게시글 수도 DB로 조회해서 갖고 와야 되니까 여기서 결정 못해요. 리스트 카운트랑 그룹 카운트는 내가 매번 파라미터로 바꿔주고 싶어서 파라미터 선언했어요. 얘네들을 멤버 변수에 복사해주고 나머지는 계산을 합니다. 이거 하면서 오타 진짜 많이 나니까 진짜 조심하세요. 괄호 잘못 넣었다, 백인지 몰랐다, 더하기인 줄 알았, 온갖 난리가 나요. 그래서 계산된 결과를 로그를 한번 출력해서 결과가 잘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진짜 형변환 관련된 거 진짜 전혀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둔 덕에
어디 갔어? 자, 나우 페이지, 토탈 카운트, 리스트 카운트, 토탈 페이지, 그룹 카운트, 토탈 그룹 변수를 쭉 있죠. 네, 똑같은 공식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쵸? 코드 똑같죠? 비교가 잘 안 되나? 똑같아요. 얘는 어쩔 수 없이 흉반을 좀 들어가긴 했는데, 네, 왼쪽은 자바고 오른쪽은 자바스크립트예요. 저는 이 로직을 제가 다루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로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나도 이런 거 매번 생각하기 싫거든. 그냥 할퍼의 의미가 이거예요. 한 번 잘 만들어 놓고 이 파일을 평생 보관하자야. 근데 실제로 이 파일이 진짜 22년째 울거먹고 있어요. 자, 잘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컨트롤러로 갑니다. 자, 검색어도 필요하지만 이제 get 파라미터로 페이지 번호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스프링 처음에 실행하면 get 파라미터 1도 없죠. 그러면 그때는 기본적으로 1페이지로 인식시키게 하려고 기본값을 1로 잡았어요. 자, 우리한테 필요한 기본 변수들 정의합시다. 전체 게시글 수는 일단 이따 db로 조회해야 되니까 0. 한 페이지에 10개씩 표현할 거고요. 페이지 번호는 한 번에 5개씩 그룹으로 묶을게요. 자, 이제 조회 결과를 담는 것과 동시에 페이지 번호 계산 결과도 같이 담아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데이터를 조회하기, DB 관련된 거는 지금 다 트라이 안에서 하고 있잖아요. 전체 게시글 수를 조회하기 전, 전체 데이터를 조회하기 전에 일단 검색어에 맞게 게시글 수부터 조회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하려는 거는 결과적으로 여기서 셀렉트 할 때 리미트로 데이터를 쪼개자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기에서 모든 정보를 다 여기다 구해서 넣어줘야 돼. 자, 이 토탈 카운트까지 얻어왔고 나머지 변수는 미리 잡아놨으니까, 그리고 페이지 번호는 get 파라미터로 들어오겠죠. 자, 필요한 조건이 다 됐으니까 이제 페이지 번호를 계산해요. 그럼 계산 결과가 로그로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요 안에 SQL에서 사용할 오프셋하고 리스트 카운트 값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인풋 객체에 때려 박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스테이틱으로 만들었죠. 스테이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접근합니다. 다행히 마이바티스는 스테이틱이건 멤버 변수건 가리지 않고 그냥 다 똑같이 쓸 수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이 페이지 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변수, 이 객체 안에 여태까지 우리가 계산했던 값들이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뷰한테 보내요. 그래야 뷰가 여기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반복문 출력해서 링크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 자, 딱 10개만 나왔고요. SQL문 동작한 거 보면은 뒤에 리미트 0,10이라고 들어간 거 보이죠? 좀 더 올려보면은 셀렉트 카운트 전체 게시글 수를 만들어서 37개다 라고 게시글 수가 나온 거 확인되고, 아까 페이지 계산 결과 로그로 찍었죠. 그래서 페이지는 현재 1페이지고 전체 게시글 수 37개야. 한 번에 10개씩 보이기로 했고 페이지 번호 그룹은 5개야. 그럼 이제 이걸로 계산한 값이 맞는지 대충 확인을 해보세요. 37
개를 10개씩 끊으니까 4페이지 맞고, 현재 1페이지니까 그룹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있대요. 그룹 카운트가 5인데 맞죠? 37개잖아 게시글이. 자, 그러면은 전 페이지로 못 돌아가죠? 전 페이지 그룹은 없죠? 다음 페이지 그룹도 없죠? 다 그룹이 5개인데 페이지 수가 4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계산 결과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자, 이게 이제 목록 페이지에 대한 컨트롤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뷰로 갑시다. 자, 테이블 태그 마무리하면서 페이지 번호 출력까지 끝냈어요. 그럼 이제 페이지 번호를 구현할 때 이전 그룹, 이전으로 가는 화살표 있죠. 그거 구현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 반복문으로 출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그룹,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 있죠. 그거를 구현하기 위한 부분이 또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먼저 이전 그룹. 이전 그룹에 대해서는 이 페이지 네이션에 프리뷰 페이지, 이게 0이면은 못 누르는 거니까 링크를 안 걸 거고, 0보다 크다면은 이전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니까 링크를 걸 거예요. 자, 그래서 choose 페이지 네이션 프리뷰 페이지가 0보다 크다면 누를 수 있는 거니까 디파트먼트 리스트로 넘기고 페이지 네이션 프리뷰 페이지 검색어가 있다면 검색어 같이 둬야돼요. 만약에 페이지 번호 클릭하면서 검색어가 유실됐다, 그럼 검색이 중간에 풀려요. 상태 유지 계속 해줘야 돼요. 이렇게 만든 주소를 링크를 걸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글자만 출력해요. 그러면 다음 그룹 링크는 비슷해요. 프리뷰 페이지. 근데 다음 그룹은 넥스트 페이지로 조금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페이지 네이션 넥스트 페이지가 0보다 크다면 링크 걸면서 페이지 번호와 검색어 유지해서 다음으로 겁니다. 근데 여기 가운데는 현재 그룹의 시작 페이지부터 엔드 페이지까지 반복 돌아야 돼요. 그래서 포이치 i는 페이지 네이션 스타트 페이지부터 페이지 네이션 엔드 페이지까지 반복 닫아요. 자, 그럼 이제 이동할 링크 주소 만들어야 되죠. 여기서는 이 i 값이 페이지 번호예요. 그래서 URL 만들면서 페이지 URL 만들면서 페이지에다 i를 걸어요. 검색어 유지하고. 그래서 링크를 걸면 되는데, 내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페이지가 3페이지라고 칩시다. 그러면 3이라는 숫자는 보통 클릭 못하게 막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i 값과 페이지 네이션 안에 들어있는 현재 페이지를 의미하는 now 페이지라는 변수가 일치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나눠줘야 돼요. 페이지 네이션 now 페이지랑 i가 같다면 그냥 i 출력만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링크를 걸어서 출력합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제 아랫부분에 페이지 번호가 나오고 클릭하면 넘어가요. 그쵸? 자, 이게 테스트가 되려면 인설트 데이터가 좀 여러 개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인설트 데이터를 그렇다고 지금 이거 테스트하려고 바로 늘리지는 말고요. 일단은 나오게 한 다음에 요거 다음에 이제 학과 추가할 거거든요.
학과 추가할 때 액션 페이지에서 반복문 한 1000번 정도 때려버리면은 한 번에 1000개 넣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지금 인설트를 다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list.jsp까지 해서 목록 구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교시에 검색과 페이지 번호까지 완성하시면 이제 리스트가 끝나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웹 개발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능들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자, 지금 3시 50분인데요. 실습 얼마나 줘야 되나? 일단 4시 40분. 실습 시간 50분 할애할게요. 자, 목록 기능이 다 됐어요. 그럼 이제 학과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미 링크는 걸어놨죠? 이렇게 add.do라고 이제 빈 뷰가 나올 거예요. 자, 일단 학과 추가를 위해서는 그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폼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폼을 구성할 수 있는 화면부터 준비를 할게요. 간단합니다. 어차피 입력값 2개만 있으니까요. add ok라고 하는 URL로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입력값을 전달하게끔 폼을 준비했어요. 자, 코드 스냅 하나 걸게요. add.jsp.png. 자, 뭐 특별히 설명할 거 없죠? 요 네임 속성 값으로 입력된 거 컨트롤러에서 받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뷰 페이지를 처리하는 컨트롤러는 이제 이거 리스트는 접으시다. 작성 폼 페이지를 작업하는 컨트롤러는 뭐 딱히 해줄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화면 보여주면 끝이지 뭐.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그 저장 버튼 누르면 이 add ok라고 하는 URL로 입력값을 전달하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일단 입력 파라미터를 받아줘야죠. 자, dname과 log이라는 파라미터를 받았고요. 저장할 값들을 빈지에 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해요. 인서트. 자, 이렇게 이제 저장할 값을 담고 나면 이제 요 URL로 넘어갈 텐데, 우리 링크 걸 때마다 여기 맨날 앞에 그 리턴 한 다음에 리다이렉트 콜론 이렇게 해서 페이지 넘어갔었죠. 자, 그러려면 얘가 보이드 타입이 아니라 스트링 타입으로 바뀌어야겠네요. 상세 페이지는 어떤 데이터를 확인할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DPT 에노가 즉 프라이머리 키를 상세 페이지로 넘기면 돼요. 여기서 이 프라이머리 키를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프라이머리 키는 이 파라미터에 담겨요. 마이바티스에서. 이걸 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저장하고 나면 저장 결과 조회해서 리턴 하잖아요. 리턴 받아서 output.dptn을 해도 될 거고요. 어차피 매한가지니까 여기서는 파라미터를 쓸게요. 안 그러면 변수 하나 더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이 잘 되는지 볼게요. 지금 이 상세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넘어가 봐야 빈 뷰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데이터가 저장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 띄워놨구나. 자, 학과 추가로 넘어갔고요. 자, 전자공학과 11, 312. 그래서 저장 버튼 눌러봅시다. 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자, 지금 보면 여기 컨트롤러로 add to 리퍼러 페이지는 list.to라고 뜨고 있고, 자, 지금 전혀 페이지가 add ok.to로 넘어갔는데, 여기 왜 그러냐면 지금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했는데 제가 갭 매핑을 해놨죠. 초반에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게 생겨요. 자, 얘도 임포트 해야겠네요. 자, 재가동 됐으니까 다시 보내볼게요. 자, 지금 페이지 넘어왔는데 read.do라는 페이지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페이지를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고. 자, 여기 보면 insert into 해갖고 이렇게 데이터 로그 찍혔죠. 그냥 마이바티스를 로그 찍으면 insert 문이 이렇게 물음표로 떨어지는데, 로그백을 적용하면 그 자리에 실제 값이 이렇게 적용돼서 들어가요. 이게 되게 편하다고요. 저장하고 났더니 245번 데이터가 생겼대요. 그래서 우리는 read.do한테 dptn 후 245번으로 넘어가라 라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read.do한테 245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럼 read.do라고 하는 페이지에서는 여기 읽을 때 뷰, 리드 페이지도 리드로 하기로 했죠. 자, read.do라고 하는 페이지는 dptno라는 이름의 개 파라미터를 받는 거죠. 상세 페이지는. 그럼 상세 페이지를 처리할 때 파라미터 넘어오니까 이렇게 받아줘요. 자, 그럼 이걸로 where절을 걸어서 데이터 조회하면 됩니다. 데이터 조회에 필요한 조건값들을 빈지에 담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조회를 하고요. 조회 결과를 뷰한테 넘기면 되겠죠. 데이터 조회하려고 매퍼 처리한 거 이미 셀렉트 아이템 이미 어제 다 결과 확인했으니까 이건 뭐 또 볼 필요도 없죠. 에러 나면은 일단은 2점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만 해놓을게요. 요 에러 처리는 한 번 더 이제 손을 봐야 돼요. 자, 아웃풋에서 이제 넘겼어요. 그러면 이 리드라고 하는 페이지에선 아웃풋이라고 전달되는 요 객체가
데이터 조회 결과를 담고 있는 이 디파트먼트 객체잖아요. 그거 받아서 데이터 뿌려주면 됩니다. 자, read.jsp에선 그냥 단순하게 뿌려줍시다. 이렇게 p 태그로만. 자, 보통 수정 페이지에는 목록 보기랑 뭐 추가 수정 삭제 이런 링크가 들어가요. 자, 목록 보기랑 학과 추가는 그냥 링크 걸면 돼요. 근데 학과 수정은 어떤 데이터를 수정할 건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학과 수정 페이지도 DEPTN 값이 계속 유지돼서 들어가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계속 변수값들을 전 토스라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키 값을 계속 놓치지 않고 달고 다녀야 돼요. 이 값의 출처는 어디가 됐건 상관없어요. 똑같은 값이 유지만 되면 돼요. 삭제 같은 경우도 어떤 데이터를 삭제할지 웨얼절을 줘야 되니까 그 웨얼절에 쓸 값을 파라미터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삭제도 삭제할 항목에 프라이머리 키를 넘겨줍니다. 자, 지금 이 그 read.do라고 하는 페이지가 없었는데 이제 나오죠. 자, 그럼 다시 학과 추가해서 저장을 하면 하면은 저장하기 누르면 저장하고 바로 넘어오죠. 목록으로 가도 들어있죠. 아, 끝 페이지로 가면 들어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록에서 여기에서 내가 항목을 클릭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메가 백엔드 B라고 하는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읽기 페이지에는 이 DEPT 애노 값이 파라미터로 넘어가야 되죠. 근데 그때 필요한 DEPT 애노는 이미 여기 학과번호에 지금 쓰고 있잖아요. 요거를 여기 링크 걸 때 개 파라미터로 넘겨주면 된다고요. 그거는 우리가 미리 해놨어요. read.to 상세 페이지는 무조건 어떤 데이터를 조회할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프라이머리 키를 미리 파라미터로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되죠. 자, 지금 목록 보면은 옛날 게 위에 있고 최신 게 맨 끝에 있죠. 최신 게 그럼 맨 위에 올라오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 매퍼에서 셀렉트 할 때 오더 바이 DEPTNO DESC 이런 걸 걸어주면 되겠죠. 요거는 따로 캡처할 때 안 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만 드세요. 이렇게 만들고 나면 최신 데이터가 위로 올라옵니다. 자, 마지막 이제 페이지 번호가 제대로 동작하는 테스트를 해야 돼요. 아까 데이터가 얼마 없어서 테스트 못했죠. 여기 컨트롤러에서 add ok에서 요게 지금 데이터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세터에다가 변수값 넣는 거를 for int i는 0부터 i는 1000보다 작은 동안 i++ 아니 뭐 1부터 1000까지 인설트를 이렇게 포로 감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알아봐야 되니까 바로 학과 이름 다 똑같이 들어가면 알아보기 힘들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괄호 치고 이 i 값을 붙여줘요. 이렇게. 그럼 테스트 학과라고 입력하면 테스트 학과 1, 2, 3, 4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위치도 괄호를 이렇게 붙여줘요. 그럼 반복문하면서 들어가겠죠? 1000개가 좀 부족한 10,000개 정도 띄워도 되고 대신에 오래 걸릴 거예요.
소모는 페이지 번호 구현을 위해 테스트 데이터를 확보할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회만 수행하고 주석 처리하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서 학과 추가해서 메가스터디 IT 백엔드 시 강의실 하고서 저장을 하면은 좀 두려운데? 자, 그럼 이제 로그가 미친듯이 찍히기 시작할 거예요. 중간에 타임아웃 걸려서 뻥날 수도 있어요. 천 개까지는 보통 문제없이 하는데 만 개까지는 나도 처음 해봐갖고. 자, 지금 출력되는 번호 보니까 지금 1200건 정도 인설트 중입니다. 뺑글뺑글 계속 돌아가고 있죠. 자, 2900건, 3000건 돌파했고요. 1000개만 할 걸 그랬다. 언젠간 되겠지? 저거 돌아가는 거는 저기 브라우저에서 런타임 뭐 그거는 안 인식으로 안 되는 거죠? 이건 지금 에러가 아니잖아요. 아니. 에러가 아니니까. 런타임 익셉션은 진짜로 코드상에 에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그 웹사이트가 20초인가 30초 이내에 브라우저한테 결과를 못 주면은 타임아웃 에러가 나면서 자동으로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그 상황이 될지까지는 모르겠어요. 30초 안에 만건 다 넣기를 기다릴 뿐이야. 지금 6,500건 정도 들어가서 30초 안에 끝날 것 같기도 해요. 자, 8,700건, 9,000건, 9,100건, 9,200, 9,300, 9,400. 여러분은 1,000건만 하세요. 자, 다 됐다. 이거를 만약에 리미트 안 썼으면 만건 한꺼번에 불러오면 되게 오래 걸려요, 진짜. 근데 빠릿빠릿하게 잘 돌죠? 애드는 만들었구나. 그 다음에 리드, 그리고 디파트먼트 컨트롤러에서 리드 상세 페이지, 폼 페이지, 액션 페이지, 요거 3개 들어가는 거죠. 그냥 주지 말고 이건 주석으로 바꿔 줘야겠다.
자, 오늘 요거까지 완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실습 끝내시면은 각자 잘 정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녹화 이제 끌게요. 네, 오늘 수업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계속 수고하세요. 자, 여기까지요.